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슬입니다. 제 꼴이 정말 말이 아니네요. 일단 안경부터 좀 벗고 제가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 정말 앓다가 왔어요.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낫지 했는데 기관지염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주 넘게 투병 중입니다. 어쨌든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머리도 이렇게 부시시시, 도대체 꿈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도 다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해볼 거냐면, 정말 바쁜 아침이나 아니면 빨리빨리 준비해야 될 때 정말 간단하고 쉽게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초간단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수를 솔직히 못한 날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아팠던 사람 치고는 피부가 되게 깨끗하고 멀쩡하지 않나요? 요즘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가 있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라인은 더마픽스 시카콜라겐 라인이에요. 더마픽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더마픽스가 콜라겐 마스크로 엄청 유명해가지고 홈쇼핑 채널 같은 거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꼭 한 번쯤은 보이는 그런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오늘 저는 그 콜라겐 마스크는 아니고 시카콜라겐 라인을 사용해 줄 겁니다. 일단 얘기하는 동안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얼굴이 더마픽스 시카콜라겐 부스트업 토너, 이 토너로 토너팩을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양이 너무 혜자여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사용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흡수시키는 토너를 좋아해서 얼굴에다 흡수시키는 용으로 많이 썼는데 줄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이런 토너팩용 얇은 화장솜에다가 듬뿍듬뿍 묻혀가지고 듬뿍듬뿍. 코는 저는 위에 쪽 접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눈도 안 가리고 콧볼도 딱 가려주거든요. 이렇게 토너로 일단 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진정에 좋은 시카 성분이랑 탄력에 좋은 콜라겐 성분이 합쳐진 라인이거든요. 시카 하면 진정 효과가 엄청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붉고 좀 예민하고 이럴 때, 겉에 피부가 진정이 필요할 때는 시카 성분이 진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저희 피부 속 진피가 7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요새 콜라겐 무쇠가 돼가지고 맨날 영상마다 콜라겐 하고 있는데, 겉피부뿐만 아니라 속도 콜라겐으로 이렇게 탄력을 채워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라인인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탄력이 너무 신경 쓰여서 콜라겐 챙겨 먹고 막 이런다고 영상마다 진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촬영 후에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먹는 콜라겐까지 갖고 다니면서 관리할 정도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시카 콜라겐 라인에 들어간 콜라겐은 일반 콜라겐하고 좀 다르게 이태리 기업하고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한 초미세 마이크로 콜라겐이 들어있대요. 얼마나 작길래 초미세 마이크로 콜라겐이냐면 9억 9,700만 분의 1 크기. 도대체 얼마나 작다는 건지,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잘 안 올 정도로 정말 조그만 콜라겐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콜라겐의 정말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콜라겐이 이 피부 겉쪽이 아니라 속에 진피 쪽, 피부 안쪽 탄력에 좋은 성분인데 모공에서 이제 흡수도 안 되고 입자가 너무 커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 바르실 때도 어떤 콜라겐인지 잘 따져보고 바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토너팩을 제거해 주는데요. 토너가 전 성분 다 EWG 그린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닦는 토너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저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손에 덜어서 흡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얼굴의 열감도 확실히 내려가고 진정이 된 느낌이에요. 그 다음 이 시카콜라겐 라인 중에 제 최애템, 바로 더마픽스 시카콜라겐 카밍 세럼입니다. 제가 저번 달 생리를 하고 나서 턱에 왕뾰루지가 나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번 달 생리인데
나비존 쪽도 막 많이 뒤집어지고 피부 겉에가 좀 난리였거든요. 그때 다른 뭐 에센스나 세럼보다는 이 시카 콜라겐 세럼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모공 막히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이 코 주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얘는 이렇게 산뜻한 제형이라서 피부에 발라줘도 모공 막는 느낌도 안 나고 약간 사용감도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화장솜으로 이렇게 닥토 같은 것도 많이 못 쓰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쓱 만지거나 마스크를 쓴다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쓸린다던가 이러는 게 다 피부에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미지들을 회복하려고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들을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나는 진정에 좋다는 거 뭐 시카, 어성초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왜 효과가 없지? 내 피부는 왜 회복을 못하지? 이렇게 효과를 못 보신 분들한테 좀 꿀팁을 드리면 이 시카 성분은 피부 겉쪽 회복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부 안쪽 이렇게 콜라겐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진피층, 이 진피층이 피부의 거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피층이 회복이 안 돼 있고 콜라겐 장벽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가 않으면 아무리 겉에 이 방어막을 케어를 해줘도 속에서는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금방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 회복도 느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이 콜라겐, 진피층 콜라겐을 채워주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성분을 써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여드름 피부 가지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미 잡티 고민이신 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정보예요. 이 진피층을 잘 케어를 해야 모든 겉쪽에 있는 피부 고민들을 그 다음에 케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악건성이신 분들보다는 피지 분비가 난 좀 과한 것 같다. 그걸 좀 조절을 하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더 효과가 큰 세럼이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형이 엄청 산뜻하기 때문에 이것만 바르고서 살짝 건조하다 싶으면 저는 수분 세럼 같은 거 같이 한두 방울 발라주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 얼굴 중앙 쪽은 진짜 피부가 개복치여가지고 조금만 모공 맞거나 약간만 유분기 있어도 바로 여드름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산뜻해서 모공을 진짜 전혀 안 막아요.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줘도 이런 예민한 코 주변에 트러블도 안 일어나고 또 밤에는 듬뿍 얹어서 나이트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드름 피부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왕모공이신 분들도 여드름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는 산뜻한 크림이에요. 그래서 크림은 팩으로 많이 써가지고 진짜 많이 썼어요. 이렇게 립밤까지 잘 발라주고 나면 산뜻 촉촉한 느낌으로 스킨케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카 콜라겐 라인 제조사가 코스맥스라고 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품 제조사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장품 뒤에 보시면 코스맥스라고 써진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코스맥스 기준으로 콜라겐 사용량이 1위인 브랜드라고 해요. 그 콜라겐마저도 이태리에서 독점해서 직수입해오는 콜라겐이래요. 또 시카 콜라겐 라인이잖아요. 시카가 병풀 추출물인데 패키지에 병풀 관련된 이미지를 넣을 정도로 굉장히 병풀 추출물에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병풀 추출물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마데카소사이드랑 테카 이렇게 활성 성분들을 듬뿍 담아가지고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 특히 이 세럼 좀 믿고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산뜻 촉촉한 느낌으로 스킨케어가 마무리가 됩니다. 좀 촉촉해지니까 좀 생기가 살짝 올라왔죠, 그래도? 아닌가요? 이제 메이크업으로 조금 더 생기 넘치는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선크림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라고 할 정도로 필수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 간단하고 빠르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토닝 효과가 있는 선크림을 사용해서 얼굴을 보호하고 좀 밝혀줄게요. 정말 간단한 화장할 때는 이런 톤업 선크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일단 얼굴에 누런기는 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거 봐요. 목 색깔 차이. 그래서 선크림을 잘 안 발랐더니 완전 깨스은이가 됐는데요. 아 맞다, 렌즈를 안 꼈어요. 제가 렌즈를 끼고 올게요. 이제부터 정말 후딱 지나가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촉촉한 컨실러로 이렇게 먼저 도포를 해놓는데, 꾸덕한 거는 좀 화장이 두꺼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꾸덕한 거는 말리고 나서 펴발라줘야 더 효과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촉촉한 컨실러 가지고 발라놓은 다음에 살짝만 말려줘요. 여기는 경찰차가, 구급차가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 그리고 쿠션 퍼프로 두드려주면 아무래도 제일 빠르게 펴바를 수가 있겠죠. 지금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좀 모공에 밀어 넣듯이 컨실러를 먼저 좀 발라주고 이렇게 빠르게 몇 번 두드려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커버력이 세지 않은, 그리고 너무 매트하지 않은 밀착력 좋은 쿠션을 갖다가 이렇게 얇게 얼굴에 골고루 해주세요. 이 메이크업이 제가 잠깐 나가야 될 때, 근데 너무 쌩얼로 가기는 좀 민망한데 그렇다고 확 꾸미고 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네 친구들을 잠깐 만나러 가는데 원래는 쌩얼로 다니지만 뭔가 오늘은 다 같이 사진을 찍을 것 같다, 좀 예의 정도는 갖추고 싶을 때 그럴 때 딱 해주는데, 데일리로 하고 다니셔도 괜찮은 메이크업이에요. 너무 완벽히 커버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커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팩트 타입으로 된 파우더로 눈두덩이랑 눈썹 이렇게 유분기를 좀 눌러준 다음에, 이게 원래 엉덩이에 쓰는 브러쉬 가지고 막 이렇게 루스 파우더 언제 털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입자 곱고 눌러줘도 뜨지 않는 파우더로 빨리빨리 필요한 부분만 딱딱 눌러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코 밑부분, 여기가 번들거리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외곽 쪽, 목에도 선크림 발라줬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톡톡톡. 이마 유분기도 꾹 눌러주고, 쉐딩을 해야 되니까 코도 이렇게 한번 유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베이스 메이크업 끝! 그래도 코 쉐딩은 브러쉬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코 쉐딩을 연한 색으로만 이렇게 코 끝에 이렇게 잡아주면서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쪽 한 다음에 눈썹에서 콧대로 이어지게 쉐딩하지 마시고 여기 눈 앞쪽 톡톡톡톡 짧게 쳐가지고 좀 깊이감만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 사이에만 살짝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 볼륨감을 위해서 이렇게 입술 밑쪽하고 입술 선하고 인중 사이 이렇게 쉐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한 컬러로 페이스라인 쉐이딩을 어느 한 곳 강조되지 않게 그냥 목까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줄게요. 목에도 쉐딩이 이렇게 왔다 갔다 블렌딩 되기 때문에 아까 파우더 단계에서 목에도 꼭 유분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욕심내지 맙시다. 킹 메이크업이니까 욕심냈다가 괜히 이상해질 수 있어요. 네, 적당히 하도록 합니다. 엄청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눈화장도 굉장히 연하게 갈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브라운 계열 음영 컬러만 있는 팔레트를 가지고 채도가 낮은 이렇게 가장 연한 컬러를 가지고 눈두덩이에다가 전체적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섀도우 색도 연하고 파우더 처리도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위쪽에 섀도우가 좀 없어서 허전한 부분은 애교살 메이크업으로 그 허전함을 좀 채워줄 거예요. 제가 아까 눈 밑에는 파우더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쓱쓱쓱 그어서 손으로 대충 문질러요. 엄청 빠르게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브로우 같은 걸로 밑에 슬슬 왔다 갔다 해서 그림자 넣어주면 더 볼륨감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뷰러는 너무 빡 하시면 속눈썹 다 뽑히니까 조심하시고요. 뷰러로 찝찝찝찝 올려주고, 블랙 말고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중에 롱래쉬 효과가 있는 마스카라를 준비해서 좀 위아래로 트이는 느낌을 더 줄게요.
속눈썹을 길게 연장해서 원래 눈이 예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자연스러운 게 포인트인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이렇게 뭉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속눈썹 브러쉬를 샀습니다. 굳기 전에 해야지 굳고 나서 하면은 속눈썹 다 뽑혀요. 너무 아파요. 마스카라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빗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꼭 바쁠 때 뷰러 찝으면 뷰러가 유난히 말을 안 듣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뷰러 안쪽 상태를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화장품이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서 그것 때문에 뷰러가 안 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 닦아내시고 하는 게 마스카라도 더 예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잘 정리하면서 마스카라를 해준 다음에 아까 전에 애교살 쪽에 발라놓은 컨실러가 이제 잘 픽스됐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피치톤 펄을 갖다가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서 눈 앞쪽에서 뒤로 갈수록 연해지게 툭툭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감싸줄게요. 눈 앞머리는 새끼손가락으로 조금씩 꾹꾹 눌러서 퍼뜨려줍니다. 그리고 언더가 허전하지 않게 언더에도 한 올 한 올 얇게 마스카라를 발라서 꼭 급할 때 이러잖아요. 손톱으로 긁어내. 내추럴 메이크업인데 청순하게 속눈썹을 딱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털이 긴 걸 예쁘다고 느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도 연하고 투명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진하게 아이라인을 올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좀 무른 제형의 아이브로우를 가지고 눈 끝쪽에 이렇게 톡톡톡 눈 연장시키는 느낌으로 해준 다음에 손톱으로 그냥 쓱 문질러주세요. 이게 아이라인이랑 방법은 똑같지만 좀 더 연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거든요. 반대쪽도 눈 라인 따라서 해준 다음에 손톱으로 쓱쓱. 여기서 아까 그 섀도우를 다시 꺼내서 이런 납작한 텐션감 있는 브러쉬나 사선 브러쉬, 그러니까 눈썹 그리는 브러쉬 가지고 마찬가지로 채도가 빠진 이런 브라운 컬러 브러쉬에 묻혀서 브로우로 그려준 라인 위에 한번 올려서 픽스 시켜주면서 위쪽으로 블렌딩해서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같은 컬러를 앞쪽 그림자 주는데 사용해서 눈매를 좀 더 깊이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라인 그리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허전하지도 않고 괜찮죠? 이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진짜 10분? 15분? 그 정도 걸려서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풀 메이크업 아니면 쌩얼 이렇게 극단적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내추럴 메이크업의 좀 맛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언더 점막을 깔끔하게 컨실러로 칠해서 속눈썹하고 대비가 돼서 더 깔끔해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미트임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면 삼각존 다 채우는 방법보다는 약간 붉은기 들어간 정말 내 생각보다 많이 연한 섀도우 이런 걸로 삼각존 칠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컬러로 먼저 좀 간을 본 다음에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연하지 않고 괜찮거든요. 이거 봐요. 엄청 연한 컬러인데도 화장이 연하니까 올라가니까 진해 보이죠? 뒤쪽이 살짝 트이게 해서 애교살 칠해준 곳 피해서 이만큼만 언더라인 그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쌍꺼풀 라인을 이 언더 그려줬던 섀도우로 뒤쪽 음영 살짝 넣어주는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해요.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웜톤용 퀵 데일리 메이크업이잖아요. 쿠션 타입 블러셔를 사용해서 빨리빨리 퀵 데일리 메이크업에 걸맞게
빨리빨리 터치를 해서 블러셔를 해줍니다. 제가 웜톤용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한 이유가 이 블러셔가 진짜 웜톤 분들이 바르면 실패가 없는 블러셔예요. 얼굴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또 크림 타입의 퍼프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에 빠르게 생기를 확 부여해주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썹은 제가 털이 굵은 편이라서 어떻게 해도 많이 진해지거든요, 눈썹이. 그래서 또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좀 채워주는 식으로만 해줄 거예요. 방금 아이라인 대용으로 해줬던 이 컬러가 가장 저한테 잘 맞기는 한데 사실 펄이 조금 들어있긴 해요. 근데 저는 앞머리도 있고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이 컬러로 눈썹 뒤쪽부터 사선으로 쓱쓱쓱 쓸어서 눈보다 눈썹이 튀지 않게 살짝 평소보다 얇다 싶게 이렇게 뒤에부터 채워주고 눈썹 앞머리는 최대한 브러쉬에 남은 양이 없게 해서 살살살 보일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이것도 눈썹에 유분기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라인이 갑자기 확 잡히면서 우리가 파우더 타입을 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리고 저처럼 헤어 컬러가 밝아서 눈썹 마스카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썹 다 그린 다음에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눈썹이 되게 더 두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똑같은 색으로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쓰던 아이브로우 컬러를 이 눈 앞머리 쪽 위주로 해서 발라주세요. 이 앞머리부터 중간까지만 칠해서 이 뒤쪽은 좀 까만 털 느낌이 남아있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눈썹 마스카라를 딱 이 정도만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발라놨던 립밤을 각질하고 같이 걷어낸 다음에 쿠션으로 립라인 살짝 눌러주고 제가 데일리로 진짜 맨날 갖고 다니는 틴트예요. 약간 유리알 같은 이런 광택 있는 틴트인데 얘가 끈적이지도 않고 향도 되게 좋고 과일향, 달콤한 과일향이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랐을 때 이렇게 쓱쓱 그냥 발라주면 블렌딩도 너무 쉽게 잘 돼요. 저는 이렇게 음빠 해준 다음에 립라인만 살짝 펴뜨려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가운데만 좀 촉촉한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 레이어링 해줘요. 이런 뽀송뽀송하고 매트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서 메이크업을 끝내시면 되고요. 저는 얼굴에 좀 입체감이 더 있는 걸 좋아해서 스킨톤이랑 비슷한 거 골라서 코 전체 말고 코끝하고 여기 눈 사이, 콧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애교살 스틱으로 칠해줬던 눈 앞머리 쪽 한 번 더 밝혀주고 나면은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눈물 그렁그렁 느낌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확 바뀌어요. 아무튼 이렇게 취향 따라서 하이라이트 해주고 나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 폭탄 맞았었잖아요. 머리를 묶어놔서 여러분이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진짜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될 일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빠르고 간편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막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서 되게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섀도우 단계도 하나밖에 없고 블러셔도 그냥 팡팡팡 두드려주면 되고 입술도 모양 걱정 없이 그냥 촉촉한 거 쓱쓱 발라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나요, 메이크업이.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하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